손흥민. 인터뷰는 주장이라는 자리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로메로는 미인들에게 주장이라는 자리가 단지 제일 앞에 서서 입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로열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애초에 캡틴이라는 단어는 축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군대의 계급이나 선장 등 광범위한 리더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존경까지 바라는 것은 오버일지 모르지만 존중은 챔 스포츠에서 최소한의 기대입니다. 우루과이 패널은 손흥민을 한국인이라는 대명사로 지칭했고 로메로를 세계 챔프로 지칭했습니다. 그의 최초 의도에 부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토트넘의 유일한 한국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유일한 월드컵 위너로 2명을 부각했습니다. 돌아온 단어는 프리입니다. 친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친족 전체 혹은 가까운 집단 등 광범위하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패널이 앞서 한국인을 언급했기에 걔네들 전부 똑같이 생겼더라도 번역할 수 있는 스페인어 표현입니다. 해당 영상이 최초 게시된 시기에는 트위터에 한국어로 실망을 말하는 댓글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미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으며 다음이 유럽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하다는 브라질인의 반응은 오래된 농담 소재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관객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인지 몰랐던 무지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그게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여전히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아닌지 가려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비행기의 발명은 수천 년 전이 아니었고 지구촌의 형성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근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구촌은 벤탄쿠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발언이 잘 해결될 거라곤 상상도 안 된다. 손흥민은 인간적으로 제일 착한 축구 선수다. 그저 감동적이라고 주장할 것 같지만 저런 말을 했다니 내일 한국인이 일어나면 그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은 아작이 날 것 같다. 근데 그럴만하다. 너무 실망스럽다. 벤탄쿠르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손흥민을 떠올려보라. 이건 지나치게 오래된 농담이다. 벤탄이 사과하길 바란다. 벤탄쿠르의 영상보다 먼저 그의 사과글을 많은 한국인들이 보게 된 이유는 한국인이 일어나기도 전에 혹은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대륙의 토트넘 팬들에 의해 분명한 차별이라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한국인이 이게 차별이 맞나 의아할 때 그들은 먼저 인지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그 소재로 동양인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목격해왔던 기억 때문입니다. 동양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 니하오라 인사한 상대에게 한국인이라고 대답하면 상관없다. 어차피 너네들 다 똑같이 생겼잖아 등 해당 소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동양인의 눈과 광대가 그들 눈에 흡사해 보인다며 눈기 등 주제에서 소주제로 카테고리는 뻗어나갑니다. 토트넘 관중석에서 명인을 향해 손흥민이라고 조롱했던 사람 또한 동양인은 다 손흥민처럼 생겼다는 소재의 연장선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적인 표현임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최근 유럽에 오는 유학생들 가운데 DVD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생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 세대이므로 유럽에서 DVD 언어를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 또한 과거 불법 DVD를 판매하던 중국인과 한국인은 똑같이 생겼다는 같은 소재의 차별입니다. 가끔 단지 불친절한 유럽인을 상대로 차별이라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해석은 문제제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에서 펼쳐지는 인종차별 중 극단적인 혐오와 폭력의 비율은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롱을 위한 우지에 의한 차별은 통계화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많습니다. 조롱의 위험성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전파되면 누군가에게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탄쿠르의 발언은 분명 혐오 범죄는 아니지만 우린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답할 이유는 충분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도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세대가 다른 한국인은 DVD 사례처럼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듣고도 그게 차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지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흑인을 향한 차별과 투쟁의 출발선은 최초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을 향한 차별에 대해선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약했습니다. 만약 벤탄쿠르가 에메르송이나 비수마를 향해 같은 농담을 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상상 가능하신가요? 그들의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공격받았을 것이고
징계는 기정사실이며 애초에 벤탄쿠르에게 흑인을 대상으로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뱉을 용기가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큰일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단에서도 협회에서도 TV에서도 SNS에서도 온 세상이 흑인의 삶도 똑같다는, 너네는 얼굴도 똑같다는 말을 뱉을로 프로축구 선수가 존재하긴 쉽지 않습니다. 동양인에게 하는 것은 농담이고 흑인에게 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무지에 의한 비논리이며 거듭되는 정부 주입에 의한 학습 효과입니다. 해당 발언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농담은 흑인뿐 아니라 동양인에게도 안 된다는 당연한 정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 선수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해당 발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어린 연령대는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웃게 됩니다. 그 소재는 결국 DVD, 계란볶음밥처럼 버라이어티하게 전개됩니다. 한국 언론은 영국 축구협회가 강력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고 해당 기사는 영국의 미러지가 최초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국 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SNS 어디에도 징계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선 징계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앞서 보신 관중은 토트넘 경기장 출입이 금지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이고 해당 발언에 징계가 없다면 앞으로 프로 선수들이 동양인은 똑같이 생겼다고 발언해 그걸 듣고 자란 어린이들이 처음 만난 동양인에게 같은 말을 뱉어도 괜찮다고 용인해주는 꼴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높은 연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 사회적 책임감이란 측면과 공인의 역할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 혹은 사람들에 의해 수익이 파생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의 가정집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사람들을 경찰이 붙잡아 검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공인의 말은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인구가 불과 300만 명인 나라지만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대표팀에서만 2명이 같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발베르데가 한국 홈에서 눈짓기를 하고 답한 내용은 친구를 위한 세리머니였다였고 더 놀라운 것은 고름에서